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항상 그렇듯 잠이 얕아졌습니다. 쉰내 살을 살아오면서 이런 비 오는 밤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마 혼자 사는 탓일 거였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 트럭이지? 우리 동네에는 이사 오는 집도 없는데 호기심이 생겼지만 빗줄기가 거세져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뭔가 무거운 걸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끌리는 소리. 1층은 비어있는 상가인데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에이, 별일 아니겠지?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유독 신경이 쓰였습니다. 트럭도 그렇고 이 소리도 그렇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반찬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밑반찬들 생각만 해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한 소리 때문일까?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2층 맨 끝방에는 대학생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22살이라고 했나? 서울에서 내려와 이 시골 대학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참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서 반찬 하나씩 사가는데 말도 깍듯하게 하고 가끔은 무거운 쌀포대 나르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런 말을 건넬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키우셨나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 전구가 나가서 혼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는데 마침 지나가던 준호가 보더니 달려와서 대신 갈아 끼워 줬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이런 일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작은 배려가 세상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준호
얼굴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에 들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공부 때문에 힘드나? 하고 물어볼까 했지만 괜히 참견 같을까봐 그냥 두었습니다. 젊은 애들 고민이 뭐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전부터 준호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혹시 이사 가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든 아이가 떠난다면 또 얼마나 외로울까? 꽝꽝꽝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 누가 이 시간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나오세요. 무슨 일이지? 급하게 가운을 걸치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지금 밑에서 불이 나요.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 불? 그 순간 코끝에 뭔가 타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 정말이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이 난다고? 우리 건물에? 그럼 가게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게 아주머니, 빨리요. 위험해요. 준호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늘 받은 현금이 있고 냉장고 안에는 내일 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써주던 가게 간판도. 아주머니,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 물건보다는 목숨이 먼저지. 무엇보다 먼저. 잠깐만, 잠깐만. 나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게, 열쇠, 지갑, 통장, 최소한 이것들만이라도 챙겨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위험하다고요.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뒀더라. 통장이? 아, 맞다. 침대 밑 박스에.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준호가 내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가습 폭발할 수도 있어요. 가습 폭발?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뉴스에서 가스 폭발 사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던 그 장면이 그래, 그래, 일단 나가자.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를 놓고 가는 것 같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일궈온 이 작은 가게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머니, 제발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보인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층 상가에서 오렌지색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점점 위로 번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불이 난 거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저렇게 잘 타는 거지? 119에 신고했어요. 곧 소방차 올 거예요.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신고한 거지? 나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던 그 가게가 저렇게 타들어가고 있다니. 아주머니, 괜찮아요. 보험 들어두셨죠? 보험? 아, 맞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칠한 가게 벽, 단골 손님들이 주신 화분들, 젖, 장사날 찍은 사진. 아주머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좀 더 멀리 가요. 준호가 내 어깨를 감싸며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에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큰일 났네. 가게가 다 탔네요.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의심스러워하는 시선 같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1층은 거의 다 탔고
2층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내 옆에 서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불이 나고 영자씨 혼자 사시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젯밤에 트럭도 왔다 갔다던데 뭐라고? 나를 의심하는 건가? 고개를 돌려보니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설마 보험금 타려고. 조용히 해. 보험금? 나를 방화범으로 의심하는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의심을 받다니. 아주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의심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기 좀 보세요.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층에 뭔가 많이 저장되어 있었나 봐. 저렇게 오래 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비어있던 상가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누가 몰래 저장해뒀나? 사람들의 추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도 궁금했습니다. 분명 비어있던 1층인데 왜 저렇게 큰 불이 날 수 있을까? 그때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걸 옮기는 소리. 혹시 누군가 1층에 뭔가를 가져다 놓았던 걸까? 그런데 열쇠는 부동산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원인 파악이 되면 알 수 있겠지. 소방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완전히 끈 다음에 조사해봐야겠습니다. 불은 새벽 7시가 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1층은 완전히 탔고 2층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준호 방은 건물 끝쪽이라 피해가 적었지만 내 집은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소방서 조사관이 말씀하셨습니다. 1층 상가가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달째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1층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날 만한 인화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걸 옮기는
소리, 그리고 골목에 서 있던 낯선 트럭. 조사관님, 혹시 나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럭 이야기, 소리 이야기까지. 조사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1층에 뭔가를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불법 저작물일 수도 있고. 불법 저작물? 갑자기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며칠간 어두웠던 그 표정,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던 모습. 혹시, 설마, 아니다.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를 구해준 아이인데. 하지만 의문은 계속 생겼습니다. 왜 준호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을까? 어떻게 불을 그렇게 빨리 발견했을까? 아주머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덕분에 살았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층에 도료와 신나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저장이었고 전선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료와 신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건물주나 부동산 쪽에서? 그쪽도 모른다고 하네요. 열쇠 관리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마을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빚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짐을 싸다가 밑에서 연기 냄새가 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층에 누군가 불법으로 저장해둔 물건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를 깨우지 않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아주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마치 제 엄마처럼. 그래서 도망가는 대신 아주머니를 구하기로 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구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나를 구한 게 맞았습니다. 자신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날 먼저 생각해준 거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아보려고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500만 원 정도요. 아르바이트비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 정도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가게도 다시 차리고 너도 취직 도와줄게. 아주머니, 가족이잖아. 이제 우리는 그날 밤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게는 닫지만 진짜 소중한 건 잃지 않았다는 걸. 준호 같은 착한 아이가 내 곁에 있고 마을 사람들도 결국은 날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자 씨, 어제 일은 정말 안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이장님, 별거 아니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준호 학생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착한 아이네요. 자기 일 제쳐두고 아주머니를 구하다니. 네,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아이 내보낼 순 없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마을 전체가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저작물 때문에 생긴 화재라는 게 밝혀져서 오히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전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준호도 마을 농협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가족인데.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가 가게 문 여는 걸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날 밤에 이를 알게 된 후로는 준호를 마치 마을의 영웅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도망가는 대신 용기를
내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나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장마는 며칠 더 계속되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